안녕하십니까, 종배마왕입니다. 오늘 또 월요일인데 지난 토요일날, 지난 금요일날 밤에 다우가 소폭 하락을 했죠. 해외 증시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에 다우가 0.94%, 나스닥이 0.54%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코스피는 오늘 하락해서 갭 하락해서 한 1% 정도 하락해서 시작했네요. 근데 그나마 이렇게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단 갭 하락해서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상승을 해서 오늘 플러스로 해서 0.51%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아마 코스닥은 영향이 아마도 이 상해 종합이 플러스로 끝나다 보니까 밑에 하락에서 출발해서 상해 종합 증시가 플러스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코스닥이 아마도 이 상해를 따라가서 아마 플러스로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.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면서 일단 하락으로 0.6%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오늘 강한 걸로 이렇게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지난 일요일날 이렇게 아프리카 TV를 보니까 어떤 BJ가 추천주를 주더라고요. 보니까 추천주라기보다도 뭐 신풍제약을 오늘 뭐 매매하면 좋을 것이다,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. 일단 보니까 자기가 조금 눌러줬다가 아마도 여기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겠나, 뭐 11,000원, 11,100원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. 일단 밑에 좀 눌러주면 일단 뭐 매수해서 일단 이렇게 올라오면 뭐 상승폭이 실제로는 크죠. 17%니까 만약에 뭐 아침에 갭 하락에서 시작할 때 일단 사서 일단 하면 17% 정도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일단 해서 그 BJ가 이야기하는 대로 했으면 아마 손실이 좀 많이 컸을 걸로 일단 생각은 하는데, 우리 이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 종목을 받기 위해서 뭐 아프리카 TV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해서 많이 뛰어다니죠. 근데 실제적으로 그 예측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참 무서운 것이죠. 만약 그 BJ가 만약에 자기가 본인이 매수 시점이 어디고 팔 가격이 어딘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하겠지만, 그걸 듣고 있는 시청자들은 거기에 대한 뭐 사람의 사람에 따라서 뭐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종목을 준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종목을 주더라도 어떤 사람은 수익 보고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손실 보고 나오겠죠. 오늘 종가가 최저가로 했으니까 만약에 가지고 넘어간다면 오늘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손실이겠죠. 손실. 시간의 단일가도 보면 이렇게 1% 하락했습니다. 장이 끝나고 나니까 3시 반 되니까 또 실적 발표를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또 안 좋다고 이렇게 나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또 추가 하락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주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. 일단 비슷한 유형이 나온다고 해서 뭐 거래 대금이 뭐 상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유형은 그 다음날 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고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일단 예측을 한 것이죠. 근데 예측이 빗나갔잖아요. 그럼 그 다음 대응 방안은 없다라는 겁니다. 그냥 아프리카 TV 보고 만약에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시초가에 사서 지금 가지고 있다면 7% 이상 손실이겠죠.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. 그럼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누가 아냐 이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방송에서 추천 준다고 해서 그 종목을 샀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. 그 추천 준 사람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거나 분석 능력이 있다라면 그걸 해볼 수가 있지만, 만약 그게 아니라면
그런 어설픈 종목 잘못 추천받았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거는 따라 하지 마라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실제적으로 신풍제약은 이렇게 참 이상한 게, 신풍제약은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신풍제약 우는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 신풍제약은 이렇게 내렸지만 신풍제약 우는 11%나 상승을 했습니다. 치료제 대체 효과로 인해서 일단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, 일단은 보면 오늘 또 시간에도 보면 실적 때문에 아마 이걸 빠진 것 같은데, 그리고 경고 종목으로 일단 바뀌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된 것 같은데, 아마 대장은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걸로 일단 생각은 합니다. 일단 내려오더라도 다시 반등을 한번 줄이라 생각하는데, 그 능력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, 이 보면 이런 장이, 오늘 같은 경우에 장이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게 올랐는데,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해서 다시 해서 이렇게 왔죠. 그러니까 아마 플러스로 안 끝났기 때문에 코스피 많은 종목들은 마이너스로 끊는 종목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에서는 또 내동 매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손실이 커지니까, 보면 이 관심 종목에 정말 자기가 매매할 종목 한 세 종목, 저는 세 종목도 뭐 한 세 종목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 종목에서 이렇게 관심 종목만 넣어놓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우는 걸 권해드립니다. 이 내동 매매하는 이유는 뭐냐면, 이 보면 창에다가 뭐 관심 종목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놓습니다. 본인이 그걸 다 볼 능력도 안 되면서 그걸 많이 넣어서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따라간다든지, 갑자기 또 급락하게 되면 따라간다든지, 그렇게 하면 물리는 수가 많죠. 그래서 내동 매매 하다가 한번 잘못 걸리면 한 달 번 거 그냥 돈을 뭐 1,000만원 이렇게 돈 꼬는 거는 그냥 한순간에 돈을 끄는 겁니다. 이 내동 매매 절대 하면 안 되고, 장이 또 안 좋을 때는 잘못 걸리면 계속 이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. 내동 매매 하지 않으려면 관심 종목에 있는 관심 종목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라. 나머지들은 다 매매할 종목 아닌 것들은 다 지워라. 이걸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이 종목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주변 상황이라든지,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주식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오늘 다우가 간밤에 빠졌다든지, 안 그러면 뭐 중국의 중국 폐렴 자체가 더 확산됐다든지 줄어들었다든지, 대체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든지, 그런 게 계속 변동해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주가를 예측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절대 예측하지 마라. 살아서 움직인다.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대응을 잘하느냐가 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조심해야 된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쨌거나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은 조금 팔았는데 일단 개인들이 좀 많이 산 것 같고,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한 3천억, 기관에서도 한 1,700억 정도, 1,650억 정도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미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코. 자, 미코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 아침에 일단 시초가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손해는 안 보고 그냥 해서 거의 본전 가까이에서 일단 빠져나왔습니다. 일단 보면 미코는 아침에 요때 이렇게 보면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아침에 이렇게 캡으로 떠서 이렇게 시작하길래 일단 요렇게 들어가서 일단 조금 올라올 때 아마 여기 10분 정도에 판 것 같아요. 일단 요 정도에 일단 판 것 같은데 올라올 때 팔았는데 일단 계좌에 보니까 수수료 내고 나니까 돈이 남는 게 없는데 일단 요렇게 해서 팔았습니다. 그리고 난 뒤에 장 끝날 때 갈수록 이 후반으로 갈수록 크게 힘을 못하고 이렇게 아침에 그 고점을 그냥 누르면서 계속 이렇게 하락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저가로 일단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오늘 끝날 때는 보면 전부 다 일단 하락해서 저가로 일단 끝나는 거 보면 아무래도 오늘 간밤에 다우는 안 좋아지지 않을까,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뭐 시간의 단가도 조금 하락을 했는데 보면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일단 보면 제가 이렇게 반복된다 보면 주가도 이렇게 반복된다 이렇게 고점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차트가 비슷하죠. 이렇게 왔으면 또 다시 내일 또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내일 또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렇게 저 같으면 만약에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 만약에 6,600원이 시간의 단일가가 6,600원이니까 아침에 내일 다우가 어떻게 하락할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6,6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제 같으면 시초가에 손절을 하고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만약에 뭐 끌고 갈 능력이 있다면 일단 기다렸다가 밑에서 반등하면 다시 이렇게 파는 방법도 방법인 듯한데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거는 워낙 이렇게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좀 혹시나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시간과의 그걸 해야 될지 싸움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여유가 있다라면 내일 아침 시초가의 시간의 단일가보다 6,600원보다 하락할 경우에는 시초가에 던졌다가 조금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여기서 요거처럼 이렇게 지지하면 다시 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자, 조금 전에 신풍제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, 밑에 지금 현재 빠지더라도 지금 또 원래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캘프기 때문에 장중에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간에 매매를 해서 일단 그날 승부를 보기 때문에 실적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일단 그 종목이 뭐 얼마짜리든지 간에 관계없이 일단 거래량만 충분히 뭐 이루어진다라면 뭐 실적이 좋든 나쁘든지 그는 관계없이 일단 매매를 하는데 요즘 보니까 이제 2019년도 실적 발표가 나는 시즌이다 보니까 오늘 장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실적이 발표 났기 때문에 일단 신풍제약이 추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물렸다라면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는 듯하고 일단 다시 내려와서 일단은 뭐 실적이 조금 들었긴 하지만 일단 뭐 마이너스 뭐 당기순이익이 플러스로 계속 유지가 되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뭐 64%인가 뭐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뭐 심각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. 일단 그게 좀 잠잠해지면 다시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만약 위에서 많이 물렸다라면 방법이 없는 듯 합니다.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이 개인들은 보면 이 분할 매수라는 게 일단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하고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하고 뭐 여기를 이렇게 하면 평단가가 이렇게 낮아지고 평단가가 여기가 될 텐데 평단이 여기가 되죠.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그 개인들은 보통 보면 돈을 안 남겨놓고 여기서 100%를 다 매수하는 경우가 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내가 오늘 여기 사서 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팔면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차트에 대해서는 여기서 100% 사면 내려오면 대책이 없는 것이죠.
근데 여기 10% 사고 밑에 이렇게 계속 하락하다가 양봉을 이렇게 딱 내주면 여기 때 요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눌러줄 때 다시 뭐 여기 10% 샀다면 여기다가 마지막에 30%나 40%나 이렇게 비중을 또 세게 실으면 조금만 반등하더라도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, 우리 개인들은 보통 여기서 뭐 100% 사든지 50% 여기 비중을 뭐 많이 실어버리고 돈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손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 매수할 때도 보면 본인의 기준에 맞게 만약 여기서 10%를 샀다면 이렇게 돌리는 선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10%를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, 그런 방법을 안 쓰고 한꺼번에 너무 몰빵하다 보니까 좀 계좌라든지 그런 게 관리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일단 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적도 발표 났는데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, 그리고 일단은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오면 다시 반등을 한번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바른손 ENA. 바른손이 이 상한가를 갔죠. 뭐 기생충이 이 33만 주 잡혀져 있는데, 기생충이 이 얼마 전에도 일단 상을 탄 것 같은데, 일단 봤을 때 상을 타면 당장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세력이 개입하다 보니까 일단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. 일단 봤을 때는 오늘 뭐 거래량이 전일까지는 뭐 500만 주 이렇게, 자 500만 주 600만 주 뭐 이렇게 떴는데 오늘은 1억 5,700만 주가 터졌습니다. 역대 최대로 많이 터진 거 아닌가 싶은데, 오늘 아마 장중에 봤으면은 엄청난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, 아마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갭을 떠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서 또 급락을 시키죠. 또 7.3% 하락봉이 터졌는데, 여기서는 아마 가지고 있었다라면 엄청나게 무슨 공포스러웠을 텐데 여기서 다시 해서 말아 올려서 다시 여기서 이 상승을 시켰는데, 여기서 얼마나 올랐나요? 33%, 종가 기준으로 25% 올랐네요. 만약에 저가에서 일단 잡았다면 25% 있는데, 이걸 만약에 견디고 이렇게 매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. 않는데 어쨌거나 일단 보면 오늘 시간에도 좋죠. 지금 현재 2.9% 올랐는데, 일단 제가 좋게 생각한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일단 해서 종가가 최고 고가로 끝나면 좋은데,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, 내일 이렇게 반등을 한번 주면 팔고 나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뭐 2,520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, 아마 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요 아침에 시작할 때도 보면 2.5에서 6.5%까지니까 한 4%가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도 변동성이 아마 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, 단기 대응 뭐 컴퓨터를 하든지 휴대폰을 하든지 간에 단기 대응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빨리 뭐 아침에 시초가로 던진다든지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, 이렇게 따라가서 이런 종목들은 호가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매매한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뭐 시장가로 던진다든지 안 그러면 본인이 목표가가 있다라면 올려놓고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어쨌거나 간에 내일 아침에는 일단 갭으로 떠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. 간밤에 다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듯 하고 내일 아침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. 자, 네이처셀. 자,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
전일 상한가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9% 거의 상한가에서 시작을 했네요. 해서 이렇게 워낙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워낙 고가에서 시작하게 되면 보통 20% 위에서 시작할 경우에는 시초가에 던지는 게 정석이죠. 일단 뭐 대표이사가 뭐 무죄 판결 난 것 때문에 일단 급등을 일단 하긴 했는데, 일단은 뭐 그 약효라든지 그 뭐 향후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일단은 무죄 판결 났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일단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3% 정도 올라서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 당기니까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봉 자체가 엄봉거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, 일단은 거래량도 또 많이 터졌고 오늘 1800만 주 터졌는데 종가는 일단은 보면 일단 뭐 엄봉보다는 양봉이 많은데, 일단 뭐 시간의 단일가는 조금 빠졌지만 그 뭐 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일단 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가가 만약에 9,520원 요걸 이탈할 경우에는 저 같으면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또 워낙 뉴스도 있고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장 끝나고 난 뒤에 또 뉴스가 발표되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절대 오래 가져가지는 게 아니다. 가능하다라면 장중에 매매하는 것이 좋고, 아니면 매매를 조금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남선알미늄 자, 대선 관련주가 지금 좋습니다. 일단 뭐 이낙연 관련주 지금 보고 일단 밑에 갭을 지금 매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뭐 수급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, 뭐 시간의 단일가도 조금 하락을 했는데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, 자 분봉으로 봐더라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. 만약에 4,700원 정도, 4,77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일단 봤을 때 뭐 일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닌 것 같고, 아마 요 위까지 한번 올려쳐주고 내려오지 않겠나 싶은데, 일단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. 자, 한창제 한번 보겠습니다. 한창제도 뭐 대선 관련주인 것 같은데, 이런 것들은 좀 자신 있고, 일단 오늘 거래량이 3,600만 주 터졌는데 오늘 또 긴 엄봉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, 그리고 엄봉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그게 아닌데, 일단 이런 것 같은 긴 꼬리를 워낙 많이 달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죠.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밑에 선을 하나 꺼져 있는데 전일 고가가 3,315원인데 아마 여기만 올라오니까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자리가 매도 구간인 것 같습니다. 이게 강력한 뭐 저항선인 것 같으니까 여기 올라오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일단 봤을 때 이렇게 긴 꼬리 난 것들은 또 하는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실력이 되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뭐 가능하겠지만, 만약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좀 곤란한다든지 휴대폰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런 것들은 매매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런 게 본인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돼지 관련주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, 자, 조류독감 때문에 또 돼지 관련주들 또 대체되는 그런 업종들이 좀 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보면 마니커 FNG도 좋았는데, 일단 보면 개파락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. 일단 보면 이 워낙에 이것도 종목도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게 아니면 이런 거 종목도 자제하는 게 좋겠죠.
일단 손절 라인은 11,050원, 11,05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는 게 좋고,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일단 위에 좀 기다렸다가 위로 슈팅 날 때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. 자, 오늘은 종배 오늘 보면 장 끝날 때 보면 일단 종목은 오후에 두 가지를 했는데 신풍제약하고 신풍제약 우를 했는데, 일단 같은 업종이라서 마지막에 좀 올려줄 걸로 일단 생각은 했는데, 신풍제약 우는 이렇게 대장이다 보니까 일단 슈팅을 했는데, 아, 대장이 아닌 종목들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비중으로 일단 한 것 같은데, 일단 마지막 종가에 신풍제약은 정리를 했고, 신풍제약 우는 위로 반등할 슈팅 날 때 팔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네이버 주식종배망 카페에 오셔서 요 가입 인사 남기시고 휴대폰 번호랑 카톡 아이디를 남기시면 이렇게 카톡 아이디랑 휴대폰 번호 남기시면 일주일 동안 무료로 리딩을 해드립니다.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따라할 수 없으신 분들은 뭐 굳이 여기다가 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, 뭐 장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, 시간이 항상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남겨두시면 본인 계좌에 항상 플러스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단 돈만 많이 가지고 참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자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해도 그렇고 뭐 다우도 그렇고 워낙 신고가 돌파하고 막 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지고 스윙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자리는 조금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봤을 때는 요즘 뭐 중국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도 일단 경기는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일단 당분간은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,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주식이라는 것은 포커랑 항상 비슷한데, 포커 있을 때 내가 돈을 따려면 내가 정말 패가 좋은 패를 만약에 뭐 풀하우스든지 안 그러면 포커라든지 뭐 플러시가 됐든 간에 이런 종목 이렇게 잡았을 때, 그리고 상대방 패가 안 좋다 읽을 수 있는 그런 패가 왔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이 풀배팅이라든지 배팅을 강력하게 해서 먹으면 되고,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원하는 자리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와서 내가 원하는 자리가 만약 요 자리라면 해서 이렇게 올라갈 자리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매수가 좀 비중을 좀 실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큰 수익을 일단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자기가 원하는 자리도 안 왔는데 일단 뇌동 매매를 한다든지 여러 번 매매를 하게 되면 계좌는 제가 봤을 때는 수익보다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딱 왔을 때 비중을 조금 많이 실어서 이 상승을 먹으면 아마도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, 한 달이 되면 항상 플러스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항상 비중 동일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,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면 항상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,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